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토요일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82% 하락 마감했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이 하락은 했지만 그다지 걱정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건 나스닥이 이런 박스권에서 이렇게 상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난 토요일 날 미국 나스닥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0.4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8%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내려오는 20일 이동 평균선과 이렇게 접하는 그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건 미국 나스닥과는 달리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스권을 그랬을 때 미국 나스닥이 박스권의 거의 상단 부분에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장은 되리어 이렇게 양봉을 만드는 지수가 상승을 해줬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미국 나스닥이 내일이라도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음봉을 맞는다면 우리나라장은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미국장보다는 조금 취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미국장이 그렇게 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자, 펄어비스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단타폭이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연일 말씀을 드렸죠. 대형 우량주 그리고 기간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5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런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을 때 첫 번째 5일 이동 평균선까지 오전 중에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이런 짧은 양봉이나 음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분봉 차트를 보시면 9시 21분에 103,000원, 그러니까 5일 이동 평균선 부근까지 왔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104,000원 이런 부분에 매수를 해가지고 요것 또한 단타를 칠 수 있었습니다. 단타 폭이 그다지 크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1, 2% 정도 폭은 충분히 노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틀 동안에 이렇게 옆으로 또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여기서 언제든지 다시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세가 들어오면 다시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윗거리를 잡아먹는 이런 양봉이 나온다면 충분히 오버나잇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펄어비스 제가 연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내일도 계속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차전지 소재주입니다. 자, 2차전지 소재주들 오늘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하락이 나왔죠. 4.77%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20일 이동 평균선이 깨지고 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17만원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이 18만원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오늘도 수급이 기간이 9만 주 이렇게 빠져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 저점인 28만원대 초반을 지켜주지 못하면 내일은 17만원대 초반까지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7만원대는 얘네들은 잡으면 무조건 한번 반등을 해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17만원 초반대가 올 때까지 일단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물론 얘네가 오늘 이렇게 아래꼬리를 만드는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양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수급을 봐서는 기간에 매도세가 연일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7만원 초반대 아니면 최소한 17만원 중반대까지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일진 머티리얼스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진 머티리얼스를 단타를 쳤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모습이 LNF나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LNF를 제가 18만원에 매수를 하지 않았던 반면에 일진 머티리얼스를 10만원에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단타를 쳤던 까닭은요.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일 전부터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10만 원이라는 그런 라운드 피겨 그런 자리는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10만 원대, 10만 500원, 10만 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것 또한 2%, 3%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주들은 기관, 외국인, 그리고 그래프 이런 삼박자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 매수를 하면 단타폭이 나오는지 이게 가늠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단타를 치지 않고 10만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오늘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고 가도 됩니다. 하지만 내일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음봉을 만든다면 음봉을 만들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얘네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면 뭐 11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만원에 매수를 해서 11만원, 10% 정도 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수급주들은 수익 매매나 단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 제가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원전 관련주들의 대장은 한신기계였죠. 한신기계, 그리고 한전기술, 그리고 일진파워,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산중공업 또한 굉장히 좋았죠. 두산중공업도 장중 한때 15%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죠. 자, 두산중공업 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도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N자형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이렇게 N자형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이 원전 관련주를 한번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1등주만 거래를 했습니다. 이 한신기계만 거래를 했는데요. 이 한신기계가 시초가를 굉장히 높게 시작을 했죠. 시초가가 거의 11%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신기계를 시초가 뚫어주는 이 부분에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폭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종가 분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먹어봤자 한 3% 정도 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네를 뭐 거래를 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자, 얘네가 오늘 이 자리가 신고가 부분이었다면 충분히 뭐 오늘 상한가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얘네가 이런 자리 물량이 있기 때문에 뭐 상한가는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 원전 관련주들 보실 때는 뭐 항상 두산중공업의 수급을 먼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두산중공업 수급을 보시면 조금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죠. 이전까지 계속 매수를 했던 기간이 작게나마 이렇게 42,000주 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투자가 93만 주 순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연기금, 기타법인, 그리고 투신 이런 애들은 여전히 30만 주, 45만 주, 12만 주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때까지 계속 매도로 일관을 하던 이 외국인이 거의 한 300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을 끌어올린 건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 이 프로그램 매수 물량을 매도를 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매수한 외국인들이 내일 뭐 300만 주를 다 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나온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런 애들은 내일 한 100만 주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짧은 양봉이나 짧은 음봉 아니면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리는 모양의 뭐 도치형의 모양의 그래프를 만들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내일 또 단타 눌림목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25,000원 아니면 25,000원이 살짝 무너진다면 이런 애들은 충분히 단타폭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두산중공업을 보고 한신기계도 충분히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월 28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방문을 하죠. 얘네들이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한 2, 3일간 조정을 받다가 주 후반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을 때려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거래 잘하셔서 성공 투자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